오늘은 삼각형 넓이 공식. 이제 이론적으로는 마지막이지. 그렇죠? 자, 이 넓이 공식은 고등학교에서 소개하진 않아. 교과서 이제 보면 삼각함수의 활용 맨 처음 보면 얘는 당연히 안다라고 시작하고 얘 갖고 사실은 또 사인 정리를 증명을 해나가. 교과서가. 요번에 갖고서 사인 정리를 증명해 나가는 구조로 설명하는데 그 왜 얘기를 안 하냐면 중학교 3학년 때 이미 교과서에서 배운 배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배웠다는 전제 하에서 교과서가 이제 시작하게 되는 거죠. 중학교 과정하고 연결되는 거니까. 지금 여기 나도 그래서 삼각형 넓이 공식에서는 기본 공식을 이렇게 좀 해놓고서 저걸 증명을 하지 않았어. 근데 삼각형의 넓이 공식 거기 거기 내저번도 그려놨어. 내저번도 그려놓고 중학교부터 시작해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삼각형 관련된 넓이들을 다 표현을 하다 보니까 이제 내저번까지 했는데 그건 나중에 설명할 거고 가장 이제 기본적으로 쓰이는 거 가장 기본적으로 쓰이는 거에 대한 요 공식 요 공식에 대한 증명을 잠깐 하고 갈 거야. 옆에 백지로 와서 그 삼각형의 넓이 공식이라는 거 옆에 백지 거기 가서 삼각형 넓이 공식을 2개 적을 거고 밑에는 활골 넓이 공식도 적어줄 거야. 활골 넓이 공식 외운다는 것보다 이제 한번 해보는 거지. 해보고 기억할 수 있으면 기억하면 좀 편하긴 해. 활골도 자주 나오니까. 그다음 삼각형 넓이 하나 적을 거고 밑에다가 활골을 적을 거야. 자, 일단 백지에다가 적으면 돼. 자, 바로 공식으로 가기도 뭐해서 일단 숫자들을 몇 개 설정을 해놨어. 일단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두 변이 하나는 한 변의 길이가 4, 한 변의 길이가 5이고 끼인 각이 주어진 경우에 이제 얘를 쓸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공식. 두 변의 길이와 끼인 각을 알 때 이 삼각형 넓이를 구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그냥 이런 게 아니라 원래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지.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 그러니까 얘를 밑변 잡으면 물론 얘를 밑변 잡아도 돼. 그럼 이쪽이 높게 되는 거고 얘를 밑변 잡으면 이 변에 마주보는 꼭지점. 그래서 이 변에 내린 수선의 값이 높게 되는 거지. 이쪽 높이를 좀 잡아볼게. 이렇게 잡은 거를 잡아놓고 이 점을 이제 표시되는데 그냥 이 높이를 다 그냥 변수 h 놓을게. 변수 h. 높이를 변수 h. 이렇게 변수 h. 너네도 다 그려놓고 나중에 정리해야 돼. 자, 이렇게 있으면 내가 삼각형 넓이가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니까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 밑변을 알아. 밑변은 뭐로 알아? 뭐만 알면 높이만 알면 되는 거지. 이 h만 알면 되는 거야. h만. 그 h는 어떻게 구하냐? 여기 또 이제 이쪽이 직각삼각형이니까 직각삼각을 봤더니 변 하나에 특수가 하나를 알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직각 맞은편이 4. 여기는 여기 몇 도 되냐면 30도가 되는 거지. 직각 60도 30도. 그러면 직각 맞은편이 4면 3도 맞은편은 뭐가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야. 아니 2가 되는 거고 개인 h는 3도 맞은편이 2고 30도 맞은편이 2고 그러면 60도 맞은편은 루트 3 돼주는 것이 2루트 3 2루트 3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높이를 구하시면 돼요. 그리고 밑변과 높이를 알게 되는 거니까 한 넓이 구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풀 수가 있는 거야. 풀 수 있는데 이것 또한 그냥 공식으로 만들어 놓겠다는 거고 만들어 놓은 거야. 중3 때 삼각비 단원에서 중3 때 삼각비 단원에서 나누는 거지. 자, 이 과정대로 우리가 또 한번 공식을 만들어 볼게. 이걸 만들어가지고 과정을 보는 거야. 사실 이렇게 그냥 풀어도 된다는 얘기지.
근데 공식을 이제 보통 쓰니까 남들 쓰니까 같이 갖고 있다고 써야겠지. 교과서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 거야. 이미 중3 때 언급을 해서 고등학교 때는 당연하다고 쓰는 거야. 자, 이제 높이를 구할 건데 높이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말씀 이 삼각형에서 이 높이를 어떻게 표현해? 이쪽 삼각형에서 60도 마주보고 있는 거니까 사인 60도를 표현할 수 있고 근데 빗변이 4니까 4 곱하기 사인 60도를 표현할 수 있는 거야. 4 곱하기 사인 60도 이런 식으로 사인 60도 그래서 4 곱하기 2분의 루트 4 사인 2분의 루트 4니까 2 루트 4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할 수 있는 거지. 특수한 굳이 이용하지 않는다면 이제 저런 느낌으로 이제 계산하게 되는 거야. 전에는 이 노란색 부분 중에 요거는 뭐 굳이 뭐 안 적어도 돼. 내가 지금 중요한 건 이 60도를 이용하는 거지. 뭐 필요한 건 적어놨다고. 자, 어쨌든 이제 이 H를 표현해볼게. H는 그래서 아까처럼 얘 곱하기 사인 몇 도? 60도를 표현할 수 있는 거야. 4 곱하기 사인 60도를 표현할 수 있는 거지. 자, 이걸 이제 일반적으로 공식 전에 문자 그대로 쓸게. 4 대신에 B 곱하기 사인 60도인데 사인 60도 대신에 A 사인 A라고 B 60도고 여기 4가 되는 거지.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야. 여기 H가 되는 거야. 그럼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에 입변 곱하기 높이가 되는 거지. 2분의 1에 C 곱하기 높이가 뭐가 되는 거야? H가 되는 거지. 그러면 얘를 여기다 뭐 대입해주면 되는 거지. 여기 높이니까. 입변 곱하기 높이. 그래서 최종적인 결론은 모양을 자동으로 정리를 좀 하면 2분의 1에 C 곱하기 B 사인 A인데 순서를 BC를 먼저 볼게. 이거 넣어서 계산하면 그러면 BC 사인 A다 이렇게 S라고 줘. S는 2분의 1 BC 또 곱하기가 생략해서 쓰기 간단한 B 곱하기 N과 C 그리고 곱하기 사인 이런 식으로 자 이게 이제 공식이 됩니다. 물론 이제 뭐 얘만 이용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공식을 정확히 보면 결국에 이렇게 되는 거야. A를 기준으로 이게 A가 끼인각이 되는 거고 그 주변에 B하고 C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두 개의 변은 요 각이 만약에 요 각을 마주 보고 있는 건 뭐예요? 여기가 소문자 A지. 여기가 소문자 A잖아. 대문자 이각 B 마주 보이는 건 소문자 B. 각 C 마주 보이는 건 소문자 C. 그러니까 얘하고 마주 보이는 건 소문자 A란 말이야. 근데 그걸 뺀 나머지 변이지 B하고 C. B하고 C 거기에 요각 사인 A. 2분의 1 B하고 C 사인 A 곱하기 물론 이쪽으로 할 수도 있어. 이쪽으로 할 수도 있겠지. 교과서에 다 나와 있어. 이제 넓이 음성 따져야겠지만 그때는 여기 B가 가운데는 거니까 요건 마주보고 있으면 요건 A지. C 마주보고 있는 건 C. 2분의 1에 AC. 요거는 A. 요거는 C. 요거는 sin B. 이렇게. 또는 C로 하면 C각을 마주보는 걸 C각을 중심으로 하게 되면 요거랑 요거 되는데 이쪽은 일단 요 A 마주보는 거. 이쪽은 B 마주보는 거죠. 그 각을 뺀 나머지 변들이 되는 거야. 요거 마주보는 변을 뺀 나머지 변. 또는 2분을 빼서 각 C를 중심으로 하면 여기 각 C라면 C 빼고 나머지 변들어 가는 거는 A하고 B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세 개로 막 적어 놓는데 그냥 원리는 동일한 거야. 어떤 각 하나와 더와 그게 끼인 각이 되도록 하는 두 개의 변. 그 두 개의 변하고 이 끼인 각하고 이용해서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거지. 그걸 이게 표현을 딱 봐도 알야 돼. 이게 끼인 각이 A니까 마주보는 변은 여기가 A가 된다. 그럼 얘를 뺀 요거 마주보는 변 소문자 A를 뺀 나머지 BC가 이렇게 이웃하는 변이 되겠지. 이렇게 해서 그냥 이거 보면은 그런 느낌 들어야 돼. 공식을 봐도. 자, 여기까지가 예각일 때 한번 해본 거예요. A가 예각일 때. 이게 좋아놨지? 넓이는 2분의 1 BC 사인 A인데 이 A 각이 예각일 때 지금 해본 거야.
그리고 직각일 때도 해봐야 되고 둔각일 때도 해봐야 됩니다. 직각은 사실은 일단 요것만 갖고 먼저 정리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은 이어 쭉 듣기 버겁다면 딱 잘라놓고 스탑 해놓고 여기까지만 더 그리고 거기 다 끝나면 그 다음 이 얘기를 들으면 돼요. 자, 직각 같은 경우는 여기 직각이 되고 여기 지금 A지, 여기 B, 여기 C. 마주보고 있는 건 소문자 B, 마주보고 있는 건 소문자 C. 그럼 2분의 1에 아까처럼 저울이 쓸 수 있는 얘기지. BC. 각이 사인 A 쓸 수 있는 얘기.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우리가 이렇게 쓰면 보통 이 넓은 게 어디서 2분의 1. C 곱하기 B. 요까지만 쓰지, 요까지만. 이걸 적을 필요가 없지. 적을 필요가 없지만 저 공식에 맞춰서 적어도 상관없다는 거야. 왜냐면 얘가 90도란 말이야. 90도. 사인 90도는 90도일 때 y좌표니까 90도일 때 y좌표니까 이 값이 1이 되는 거야. 사인 n이 1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2분의 1 BC에다가 1을 곱하나 안 곱하나 크게 달라지지 않는 거야. 그래서 쓴다고 해도 상관은 없는 거지. 하지만 우리가 앞에 코사인 정리에서 90도일 때 코사인 정리 쓰지 않고 피타고라스 정리만 쓰는 것처럼 얘도 굳이 90도일 때 그걸 사인 A까지 쓰진 않지. 그냥 2분의 민놈으로 그냥 끝내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지. 90도. 그래서 얘가 될 때랑 90도일 때는 여기랑 얘가 될 때 90일 때는 이 공식을 쓸 수 있다는 걸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둔각일 때, 요게 둔각일 때 이렇게 나오지. 둔각 여기 세팅했는데 이렇게 세팅해도 나쁘지 않다 그랬지. 이쪽으로 되시고 저쪽으로 되지만. 자, 둔각이 120도일 때, 여기 120도일 때, 주어진 게 5하고 4, 5하고 4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끼인 각이 120도예요. 주변의 길이와 끼인 각이 주어졌는데 그 끼인 각이 지금처럼 내각이 아니라 둔각일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전히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민 높이니까 밑변 하나 잡고 높이인데 높이는 이변에 마주보고 있는 꼭지점에서 수선의 반을 넣는데 원대를 뜬 연장을 보는 거지. 연장해서 높이를 만들어서 그 넓이 공식으로 똑같게 나온다는 거지. 이렇게 그리고 이 길이를 H라고 합니다. 이렇게 H라고 하면은 이제 여기에 몇 도가 되는 거야? 60도가 되는 거야. 60도가 되는 거야. 물론 이제 60도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60도는 180에서 120도를 뺀 걸로 표현할 수 있겠지. 왜냐면 이 각이 지금 120도가 주어진 거란 말이야. 각이 120도가 주어진 거야. 그걸 그대로 좀 이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 거야. 그냥 계산하면 제곱된 60도에 계산되는 거지. 자, 그래서 나는 얘를 구할 건데 여전히 이쪽 삼각형이지. 어쨌지만 직각삼각형 보는 거잖아. 이렇게. 이쪽을 보게 되면 높이를 구할 수 있는 거지. 직각 맞은편이 4니까 여기 30도 맞은편이지. 여기 30도. 30도 맞은편. 둘이 헷갈리니까 안 적어놓게. 원래 주어진 각이 있으니까 이 정도는 볼 수 있겠지. 그래서 직각 맞은편은 4, 그럼 3m 맞은편 여기는 2가 되겠지. 여기는 2가 되겠지. 요 길이가 2가 되니까 요 길이가 2가 되니까 60도 맞은편은 당연히 뭐가 되는데 2루트 3이 되는 거지. 2루트 3. 3m 맞은편이 2니까 6도 맞은편이 2. 다 나온 거야. 밑변은 5, 높이는 2루트 3. 넓이는 똑같게 되는 거지. 밑변이 5, 일찍 5일 때, 4일 때, 높이 2루트 3. 5일 때, 4일 때, 밑변 5, 높이는 2루트 3. 똑같아. 넓이는 다르게 나오지 않고 똑같게 나온다는 거지. 당연히 똑같게 나오지. 왜냐면 삼각형 이렇게 있잖아. 60도. 60도야. 그럼 여기 5. 여기 저거 했더니 2루트 3 나왔잖아. 2루트 3. 근데 이걸 딱 연장해서 이렇게 만들었을 때, 연장했을 때, 이렇게 있으나, 높이가 계속 어떻게 돼? 이 밑변이 같으면. 높이가 계속 어떻게 되는 거야? 같게
같게 되는 거지. 이 각이 60에 더 커진 거지. 60보다 내가 커졌는데 여전히 높이는 얘랑 같은 거야. 얘랑 높이는 같으면 얘가 이렇게 3, 얘도 이렇게 3이었지. 그 넓이가 같을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밑변과 높이와 같은 넓이 같은 거잖아. 근데 이제 요게 더 벌어져서 이렇게 원래 이렇게 60도가 있었는데 이렇게 60도가 있었는데 그게 더 벌어져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갈 수도 있겠지. 얘는 그냥 고정돼 있고 이렇게. 처음에 노란색이 너무 안 보여. 여기가 원래 노란색이지. 이렇게 되겠어. 이게 조금 이쪽 각이 60도보다는 좀 커진 거지. 높이는 물론 1루트 3이고 저쪽 거 얘기하는 거. 근데 그게 각이 요거보다 조금 더 커져서 이렇게 벌어진 거지. 그럴 때 이제 높이만 같으면 넓게 갖게 되는 거지. 그것도 마찬가지지. 이렇게 있을 때. 물론 여기서는 이제 이런 문제는 좀 있겠네. 이 빨간색하고 노란색 길이가 같지는 않아. 이 노란색은 지금 여기로 잡으면 4가 되는 거지. 이게 4가 되는 거지. 근데 여기와 여기는 같지 않은데, 근데 딱 여기 수직부터 만들어 볼까? 여기 기점으로 이 노란색하고 이렇게 만들어서 요 길이가 같게 만들면 수선의 반을 내린 거고 두 개는 여기 두 개는 합동이 되는 거지. 여기서 얼마 되면 4가 되는 거지. 얘도 4, 얘도 4 이렇게 해서. 근데 이렇게 쭉 이어주면 이렇게 만드는 거지. 사실 얘가 그래서 여기가 이제 딱 수직이니까 여기 30도지. 여기 30도. 여기 30도, 여기 몇 도? 30도. 이만큼 몇 도가 되냐면 30도랑 60도니까 120도. 여기 몇 도 만들어지면 120도 만들어지게 됐던 거야. 120도. 근데 뭐 넓이 당연히 같겠지. 같을 거야. 자, 뭐 이거 그냥 해본 거야. 뭐 그냥 중학교 과정이고 다시 잠깐 가서. 자, 우리가 이제 그걸 10으로 이제 그대로 표현해 보면은 이렇게 했을 때, 요 둔각이 좋아졌을 때, 요걸 밑변 잡으면 높이는 이 변이 맞으면 꼭지면서 수점을 내렸는데 안 내려지니까 얘를 완전히 이쪽에 내리는 걸 H라는 거지. 그 H를 이제 표현해 보는 거지. 그 H를 요 직각삼각형에서 표현하는 거지. 이 X도 맞은편이니까 sin 60을 표현할 수 있는데 이 B편이 B니까 그리고 사로 사는데 힘든 사람들은 60도 사면 되는 거고. 그래서 요 각을 60도인데 60도가 여기서 굳이 60도는 180에서 뭘 뺀 거야? 120도지. 여기 지금 뭐가 되는 거야? A가 되는 거지. 굳이 말하면 이제 얘는 뭐라고 하는 거고 파이라고 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60도를 내가 요 각 60도를 이렇게 표현할 거야. 파이 빼기 A라. 파이 빼기 A라고 표현할 거야. 자, 그러면 H는 요거 뒷변 B에다가 4에다가 이런 얘기. B에다가 sin 60은 파이에서 120도 뺀 거. 120도 뺀 거. 근데 그게 여기서 A라고 주어진 거지. A가 120도로 주어진 거니까 또 A가 120도로 주어진 거야. 얘를 구하는 건 얘를 구하는 거니까 지금 A가 120도 되니까. 그래서 파이 마이너스 A. 여기 120, 뭐 180, 그래서 60 여기 되는 거. 거기에 사인 60도를 곱해주는 거지. 얘가 되는 거지. 요 S는 여전히 2분의 1 C 곱하기 H가 되는 거지. 근데 요 H에다가 얘를 뭐 할 수 있어? 얘를 대입할 수가 있는 거지. 얘를 대입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 S는
2분의 1. 그런데 여기다 하나 더 적어야겠다. 사인 파이 마이너스 1은 a는 이걸 이렇게 하고 다 적을까? 지우고 b 사인 파이 마이너스 a. 근데 얘를 각변할 수 있는 거지. 파이 여기서 예각처럼 얘를 예각처럼 보고 빼줬다 그러면 2, 4분의 안에서의 사인 그거는 y좌표니까 플러스가 되는 거지. 그냥 플러스 넣고 파이에서 빼고 더하는 건 얘는 그냥 없어지기만 하는 거 사인 그대로 쓰는 거지. 이런 면에서 그래서 중학교 때 어떻게 보면은 중학교 때는 이런 것들은 좀 자제하는 경향이 있는 거지. 8 빼기 a가 a랑 같다. 이런 거 쓰기 좀 곤란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고등학교는 각경이랑 바로 설명하면 되는 거지. 어쨌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S는 2분의 1에 C 곱하기 H인데 C 곱하기 H지. 그 H에다가 뭘 집어넣는 이렇게 집어넣는 얘를 대입하면 되겠지. 이렇게 딱 이렇게 대입하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대입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 S는 2분의 1에 BC 사인 A 요걸 넣은 거니까 아까처럼 똑같이 된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값이 예각이든 둔각이든 상관이 없다는 거야. 뭘로 하든 동일한 결론이 나온다는 거지. 동일하게 쟤를 쓸 수 있다는 거지. 심지어 90도. 하지만 얘를 그냥 우리 보통 쓰지 않는 거지. 사인 90도.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금 이제 이 문제들의 어떤 다른 공식을 유도하는 가장 또 기본 공식으로 쓰게 되는 거야. 물론 가장 기본 공식이 뭐야? 2분의 1 높이야. 삼각형의 모든 넓이 공식은 2분의 민놈을 생각하는 게 맞는 거야. 삼각형의 항상 모든 넓이 공식은 2분의 민놈. 근데 이제 그거를 뭐하면 약간 변형해서 하나 더 만든 게 이거고 중학교 2로부터 제 사실은 의외로 이제 많이 쓸 거야 앞으로. 얘는 뭐 그냥 잘 안 썼겠지만 이제는 많이 나올 거라는 얘기야. 잘 정리를 해야 돼. 일단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정리가 되면 활골 넓이로 들어갈게. 물론 이 삼각형 넓이 좋고 활골 넓이도 옆에 적어야 돼. 잠깐 정리하고 갈게. 자, 두 번째 활골의 넓이. 교과서에서 굳이 언급은 안 하는데 문제 자주 나와서 갖고 있으면 편할 것 같아서 정리 좀 해놓고 가려고 해. 자, 여기 이제 활골 넓이가 되는데 다만 여기 각은 이제 반드시 호도법의 각이야. 왜 그런지 여기 이제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이제 부채꼴의 넓이 공식을 쓸 때 2분의 1 r제곱 세타를 쓴단 말이야. 2분의 1 r제곱 세타를 쓸 때 그 세타는 반드시 호도법의 각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호도법의 각이 돼. 자, 근데 이제 활골을 크게 180도보다 작은 활골, 중심각이 180도보다 작은 활골과 중심각이 180도보다 큰 활골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 애들이 봤을 때 이제 상황들이 이제 크게 두 가지 나눠볼 수 있어서 180도 작은 활골을 먼저 보였어. 일단 부채꼴이지. 활골은 부채꼴에서 삼각형을 뺀 거야. 결국 여기 지금 이걸 세타로 할게. 180도 작은 거지. 여기서는 그냥 그림상 이 정도만 하면 되겠지. 이렇게 있고 사실은 여기 이게 호야 호. 그래서 부채꼴의 정의는 뭐냐면 부채꼴은 두 반지름과 호로 되어 있는 도형이에요. 즉 호와 두 반지름으로 되어 있는 도형이 부채꼴이고 활꼴은 호와 현으로 이루어진 도형이야. 그러니까 이 부채꼴이든 이 활꼴이든 다 현하고 관련되어 있다는 거야. 부채꼴은 호와 두 반지름으로 이루어진 도형이고 다시 이게 활꼴은 호와 현으로 이루어진 도형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항상 호와 관련되어 있고 그럼 호는 또 당연히 그냥 놔두는 게 아니지. 호는 당연히 중심각이랑 같이 세트로 봐야 된다 그랬지. 그래서 중심각을 봐야 되고 그
그 중심각의 세타가 지금 180보다 작은 걸 그리는 거야. 좀 이따 이제 100보다 큰 것도 그릴 거야. 180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활골이 부채꼴보다 활골이 작게 되는 거야. 180도로 작을 때는. 근데 180도일 때는 부채꼴과 활골이 같다 그랬지. 180도일 때는 부채꼴과 활골이 같다 그랬어. 정의대로 한다면 딱 중심에서 반지름 두 개잖아. 이게 반지름 두 개. 근데 그게 결국 지름이라고 하니까 딱 180도라고 하니까 180도라고 두 반지름과 호로 이루어진 도형. 아까 얘기했잖아. 즉 호와 두 반지름으로 이루어진 도형. 그 부채꼴이죠. 또 호와 현으로 이루어진 도형. 이 현도 되잖아. 가장 긴 현이잖아. 그러니까 보통은 이 반지름 두 개가 현이 될 수는 없어. 반지름 두 개가 현이 될 수는 없다고. 하지만 중심각이 180도면 반지름 두 개가 현을 만들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부채꼴과 활골이 같게 되는 거야. 이때는 근데 뭐 굳이 이 넓이를 뭐 저렇게 할 필요는 없지. 그냥 반원 넓이 구하면 되는 거잖아. 원 넓이 구해서 반 해준다는 거야.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지. 180보다 작을 때와 좀 클 때 볼 거야. 자, 요 넓이는 색칠하게 표시하는데 넓이 S는 요 부채꼴 넓이에서 부채꼴 넓이 반지름 R에서 알지? 부채꼴 넓이에서 사각형 넓이를 빼주면 돼. 그러면 부채꼴 넓이는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배운 R제곱 세타 2분의 L R제곱 세타 2분의 L R제곱 세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만큼을 구한 거고 그 사각형 넓이를 빼줘야지. 빼주는 건데 사각형 넓이는 좀 전에 배운 거야. 2분의 1에 요 두 변의 길이와 끼인과 관련해서 표현할 수 있는 거야. 2분의 1에 R 곱하기 2분의 R 곱하기 사인 세타 2분의 1 R 곱하기 사인 세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이 두 개의 공통으로 뭐가 있니? 이 두 개의 항의 공통으로 2분의 1의 R제곱 있지. 2분의 1의 R제곱이 있는 거야. 이것도 계산하면 R제곱이잖아. 그래서 묶어주면 여기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이렇게 표현하시면 지금 곱하기 적어놓을게. 2분의 1 R제곱에다가 세타 곱하기 사인 세타 2분의 1 R제곱에다가 바로 세타 빼기 사인 세타인데 세타 요 중심각하고 그래서 그 각에 대한 사인 값을 빼줘서 계산해주면 바로 활골의 넓이가 나오는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케이스야. 일단 정리 꼭 아직 안 된 사람은 스탑해놓고 스탑이야. 정리 안 되나. 정리가 안 됐는데 쭉 정신이 안 되는데 계속 들어봤자 어차피 안 돼. 계속 헷갈리거나 복잡하네. 충분히 시간을 들여서 한 5분에서 정리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요걸 이제 구한 거고 정리가 된 사람은 스탑 버튼을 눌러놓고 정리하고 안 된 사람은 정리가 된 사람은 바로 들어대고. 자, 그 다음에 중심각이 요렇게 하면 뭐 120도 이렇게 되게 되는 거잖아. 쭉 펼치면 180도 되는 거고 더 커지면은 이렇게 되겠지. 180도가 커지면 이렇게 해서 조심해야 돼. 이게 아니야. 그걸 쳐다보내 있어. 그게 아니야. 내가 지금 얘기하는 세탄이 여기야. 그걸 조심하라고. 내가 말하는 세탄이 이거야. 그러면 똑같은 공식을 쓸 수 있다는 거야. 이걸로 세트 잡으면. 이걸로 세트 잡으면 이리 쓰면 안 돼. 여기다 보겠지만. 이 부분이 세트인 거야. 이 부분이. 이 부분. 여기는 2파이에서 세타 빼준 거지. 한 바퀴가 360도. 그거 다르게 하면 2파이잖아. 포도법을 바로 표현하겠으니까 여기 2파이만 세타가 됩니다. 내가 보는 건 여기야. 180도가 큰 그 세타가 되는 거지. 그리고 여전히 그래서 뭐야? 요 중심각 얘잖아. 요 중심각 얘. 중심각 얘와 얘에 대한 호와 두 반지름으로 이루어진 도형. 그게 부채꼴이잖아. 그러니까 그게 큰지 작은지 헷갈리면 정의가 없어지는 거야. 호와 두 반지름이 이루어진 도형. 그럼 이 부채꼴이 되는 거야. 요 중심각이 되는 거야. 그리고 중심각에 대한 활골은 뭐냐? 요 중심각에 대한 활골은 뭐냐 그러면 호와 두 반지름이 아니지.
호와 호의 양끝점으로 이뤄서 호의 양끝점을 이어서 만든 선분, 그 현이지 현. 그렇지. 그래서 호와 뭘로 이루어진? 현으로 이루어진 도형이지. 그러면 이만큼 되지. 요거만 되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다 되는 거지. 요렇게 되는 거야. 요렇게 되는 거야. 그럼 뭐 원넓이에서 요 할 거를 빼줘도 돼. 원넓이에서 할 걸 빼도 되는데 그냥 우리 아까 산다면 보통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이거 부채꼴. 요 중심각 몇 대에 대한? 세타에 대한. 요게 중심각이잖아. 그 부채꼴을 먼저 구하는 것이 이 호와 두 반지로 이루어진 도형의 부채꼴이니까. 호와 두 반지로 이루어진. 그러면 이 S라는 건 살짝 거꾸로 해줄까? S는 요 부채꼴부터 구하게 되면 똑같아 이거는 R 제곱 세타 이렇게 되는 거지. 2분의 1에 R 제곱 세타가 되는 거야. 당연히 100% 넘겠지. 더하기 해야 돼. 이건 삼각형이니까. 요만큼만 구하면 돼. 그리고 2분의 1에 아까처럼 또 쓰는 거야. R 하나 더. 반지름 R. 이거 반지름 R. R 곱하기 사인 2분의 파이 마세타. R 곱하기 사인 2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각은 2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120도 이런 거야. 120도 이런 거지. 120도. 어차피 사인은 근데 0점도 100까지 다 양수란 말이야. 양수 맞아. 여기까지 다 맞아. 이게 120이어도 사인은 양수가 맞다고. 120이어도 여기까지 다 양수란 사인. 여기부터 사인은 음수가 되는 거지. 180 넘는 거지. 그러니까 요거는 180 전까지 다 양수가 나옵니다. 다 양수가 나와가지고 이제 그만큼 빼게 되는 거지. 이제 그만큼 더하게 되는 거지. 근데 이걸 다시 한번 적으면 R 제곱 세타 정리 좀 해볼까? 여기 2분의 1에 R 제곱이고 여기가 사인 2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뭐냐면 이것도 이제 우리 각변형하면 2파이잖아. 한 바퀴 돌고 2파이 거기서 세타를 예약성분 뒤로 가는 거지. 그러면 사인이 플러스가 아니라 이 사사분면이니까 뭐가 돼? 마이너스가 되지. 앞에다 마이너스 붙여야지. 마이너스 붙이고 그래서 X축에서 다 빼주는 거는 그냥 사인을 들여서 쓰는 거지. 그리고 여기 빼기 세타를 해주면 알지? 마이너스 해주고 사인은 이 값부터 먼저 보면 한 바퀴 돌고 뒤로 가는 거니까 이렇게 제 사사분의 사인은 마이너스지. X축에서 다 뺀 거는 그대로 사인으로 얘는 없어지고 세타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지금 갑자기 이제 마이너스 되는 거야. 마이너스 되는 게 맞아. 왜냐면 그럼 뺀 거잖아. 그게 아니라 이게 아까처럼 120도면 예를 들어서 2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120도면 세타는 저 180도 넘는 걸까? 세타가 예를 들어서 240도 그러면 2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360에서 빼는 거니까 120도가 되는 거야. 근데 얘나 값은 똑같게 돼. 얘나 수치는. 왜냐면 그래 보면 240도는 180에서 60도 간 거지. 160도. 그리고 2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여기는 그냥 120도니까 여기는 120도. 이게 120도잖아. 그럼 180에서 얘 빼준 거지. 그럼 얘도 60도. 그러니까 요게 120도. 요건 240도.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값은 어떻게 돼? 서로 같게 되는데 너는 플러스고 너는 플러스고 너는 뭐가 되고 너는 마이너스가 되고 너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180도를 넘는 걸 적으면 180도까지는 상관없고 180도를 얘는 다 넘는 거란 말이에요. 180도를 넘으면 여기는 사인 세타가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랑 마이너스 하는 게 결국 플러스지. 그러니까 플러스를 결국 더하게 되는 거 맞던 거야. 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모양은 이렇게 돼. 2분의 1의 R 제곱. 여기 세타. 똑같이 있으니까 R 제곱, 마이너스, 이건 플러스 마이너스, 번 마이너스. 그래서 공식의 모양은 똑같다고, 이렇게, 사실은. 근데 이거 잘 안 써, 사람들이. 잘 안 쓰고, 정리 잘 안 하지. 나한테 정리 좀 해놓으려고. 근데, 이게 세타가 아까처럼 180일 때는, 180도 4갈 때는, 세타가 180도 4갈 때는 얘는 양수인 거야. 양수니까 실제로, 여기 양수니까, 실제로, 그 사각형 넓이를 빼주게 되는 거야. 이 부채꼴, 이건 앞에 건 부채꼴 넓이지. 그 사각형 넓이를 빼주게 되는 거야. 네가 양수면, 아니, 양수가 아니, 네가 180도 작으면 얘는 양수가 나오는 거니까 그냥 빼게 되는 거고, 여기서 세타는 180도 넘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실제로 빼는 게 아니야, 공식에서. 빼는 게 아니야. 180도 나가면 얘는 180도 크면 얘는 음수가 나오는 거야. 그럼 여기까지 하면 플러스가 되는 거야. 오히려 더하는 거야. 더하는 건데 모양상 이게 보여주는 거지. 니네가 계산을 해도 이 부분은 항상 마이너스가 나온다. 180도 크면.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 하는 꼴이 되는 거야. 근데 여기는 이거 작을 때 무조건 그냥 플러스가 나오는 거니까 이제 빼는 꼴이 되는 거지. 그래서 모양은 공식은 이렇게 하나로 통일적으로 적을 수 있다는 거야. 다만 활꼴 할 때 아까 얘기한 중심각이 어딘지 정확히 알아야 돼. 이쪽에 중심각인지 가끔가다 이제 활꼴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막 그려놓고도 이쪽 활꼴을 보는 데 있어. 이쪽. 중심각이 이쪽에 대한 활꼴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거의 이게 95% 이상이고 이게 5%도 안 되는 게 퍼센트다 보니까 가끔 나오니까 이제 애들이 자기도 모르게 그냥 요 활꼴을 본다. 그건 아니야. 이쪽 활꼴이고 그때도 이제 각을 볼 때는 이 활꼴을 보는 게 아니라 이 활꼴을 구할 때가 뭐 어떡하냐. 물론 이거 부채꼴에서 사각의 넓이를 구하는 식으로 구해도 되고 거기에 대한 이거 좀 정리가 됐다 그러면 그냥 요거를 중심각으로 해서 하는 거니까 이번에 R제곱 거기에다가 요 중심각 세타 빼기 그 그거에 대한 사인값을 넣어주면 활꼴이 바로 나온다는 거예요. 갖고 정리해놓고 쓰는 건 괜찮을 거야. 자, 일단 여기까지 활꼴을 정리하고 첫 번째 스탑 해놓고 정리해. 이거 정리가 되면 이제 그 다음에 원래 내가 보던 사각의 넓이 공식 거기서 넓이 공식 여러 개 있는데 그거 한번 쭉 설명을 할 거야. 공식 유도하는 건 없어. 그냥 그 전에 배웠던 거 활용하는 거로 이제 공식 유도해 나갈 거니까 거긴 좀 빨리 가겠지. 자, 잠깐 정리해. 이것도 여기다 같이 적어놓을까? 26.5일까? 세타는 120도라고. 사인은 어쨌든 사인은 무조건 180도까지는 양수라는 거. 180도 넘으면 음수가 된다는 거. 그 정도는 다시 한번 세타를 그런 느낌을 좀 봐야 되는 얘기. 정도 낫겠지. 정리. 자, 삼각형의 넓이 공식들 다양하게 많아. 뭐 굳이 끄집어내는 문제이기는. 뭐 강제로 여는 건 아니고 그 흐름 정도 잡고 사실 이렇게 많이 쓰는 공식은 기본적으로 2분의 1 민럽이야. 2분의 1 민럽. 2분의 1 민럽 가지고 쓰는 거고 그걸 좀 아까 써내서 파생해서 이제 하나 더 쓰는 거지. 자, 일단 기본적으로 삼각형 넓이 근데 적어놓지. 2분의 이건 삼각형 ABC가 있는 거야. 그리고 외접원이 하나 더 추가시켰어. 공식을 하나 중학교 때 표현 많이 배웠으니까 그거 갖고 더 표현을 넣어. 외접원은 이렇게 바깥에 있는 거야. 이렇게. 그건 안 그랬어. 너무 지저분해서. 그래서 이렇게 외접원이 있는 거지. 외접원이 있는 거야. 그 반지 이름은 R. 외접원의 반지 이름은 R이고 내접원의 반지 이름은 점점 소문자. 그리고 내접원은 당연히 이게 접선이니까 변이 수전에 발을 내려서 수전에 발을 낼 수가 있는 거지. 접하니까 이 접점하고 이어주면 수직이 되는 거니까 그것도 뭐 다 증명할 수는 있는 거지. 미래법 같은 걸로 아니라고 증명했어야 돼.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건 지금 이제 R로 표현이 되는 거지. 소문자 R로. 내접원의 반지 이름은 소문자 R로. 내접원의
반지름은 소문자 R로. 그리고 외접원의 반지름은 R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삼각형 넓이는 2분의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적어놨지. 밑변 곱하기 높이. 그리고 여기서 제가 이렇게 표현해서 높이를 삼각함수로 표현하는 거죠. 높이를 아까처럼 삼각함수로 사인으로 표현했잖아. 높이를 삼각함수로 표현하면 거기 다 적혀 있는 거야. 고경하면 되는 거지. 정리만 하고. 삼각함수로 표현하면 그때 넓이 공식이 아까처럼 2분의 1의 AB. 얘를 기준한다면 각을 제거한다면 쟤를 뺀 거지. BC. BC 사인 A. 이렇게 아까 이거 하나 했던 거지. 근데 뭐 요 각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B를 기준으로 하면 B 빼고지. B 빼고 나면 변은 B 빼고 나면 A하고 C지. 그걸 CA라고 많이 하잖아요. CA가 AC sin P. 그 다음에 또 2분의 C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겠지. 화면이 잠깐 끊어져서 여기 다시 할게. 기본적인 삼각형 넓이는 아까처럼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로 하면 되는데 그 높이를 사인으로 표현하는 거지. 사인으로 표현해서 즉 높이를 사인을 지금 상함으로 얘기한 거야. 상함으로 지금 사인을 얘기한 거야. 높이를 사인으로 표현해서 공식 하나 만들 수 있다는 거지. 그게 2분의 1 BC 사인 A가 되는 거야. 2분의 1 BC 사인 A. 뭐 요 각을 중심으로 볼 수도 있고 요 각을 중심으로 하면 B하고 C가 이제 이웃하는 변이 되는 것이. 근데 B를 중심으로 볼 수도 있겠지. 그러면 요 B 마주보는 요 변 땐 A하고 C가 또 이웃하는 변이 되겠지. 그래서 공식은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되긴 해. 근데 기본적인 건 하나만 정확히 알면 되는 거지. 2분의 1 그래서 sin B를 표현하면 B를 뺀 거니까 A하고 C 또는 C하고 A. sin B 이렇게 표현되겠지. 그 다음에 각 C를 중심으로 표현한다면은 2분의 1 C 빼고 A하고 B sin C 이렇게 표현이 되겠지. 그래서 요거 보는 순간 A면 A 빼고 B, C B면 B 빼고 C하고 A C면 C 빼고 A하고 B 이렇게 이제 변들이 보여야 돼. 어쨌든 이렇게 해서 삼각함수로 표현되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중학교 때 뭐 가끔 공식은 아닌데 문제 풀다 우리 좀 정리한 것들 있지. 하나 내저번과 관련된 것들을 여기 이제 외저번인데 또 밑에 공식도 더 있어. 그거는 사실은 꼭 외워야 되는 사항은 아니야. 그 니네 교과서에서 소개는 하고 있어. 앞에서 내가 문제 풀다가 안 풀고 넘어온 부분이 있어. 이제 그 부분 다시 또 가서 정리를 할 거야. 일단 그거 가기 전에 여기서 하나 더 포지션 이렇게 밑변 곱하기 높이로 해서 삼각형 넓이를 구하게 되면 내저번의 반지름에서 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서부터 꼭지점에다 이렇게 보선을 두면 삼각형 커다란 삼각형 넓이지. 지금 우리가 구한 건 이 AB 삼각형 넓이야. AB 삼각형 넓이 이렇게 쪼개서 구할 수 있게 되겠지. 즉 밑변 곱하기 여기 보면 이 삼각형 밑변 곱하기 높이 얘도 이 삼각형 밑변 곱하기 높이 얘도 이 삼각형도 밑변 곱하기 높이. 그러니까 2분의 1 A 곱하기 R 2분의 1 B 곱하기 R 2분의 1 C 곱하기 R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삼각형 3개로 쪼개서 이 삼각형 넓이를 표현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걸 내가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야. S는 2분의 1에 밑변 A 곱하기 R, B 곱하기 R, C 곱하기 R인데 묶을 수 있지. 2분의 R로 묶을 수 있겠어. 자, R을 먼저 적고 그 다음에 여기는 A 더하기 B 더하기 C. 그래서 여기 삼각형의 둘레야. 삼각형의 세 변의 둘레 길이지. A랑 B랑 C를 더하면 삼각형 둘레 길이랑 똑같게 되는 거죠. 이거는 반지름. 그래서 뭐 저기다 그냥 가볍게 외우면 반불로 기억해도 돼요. 반불. 2분의 1 반불. 내저번의 반지름과 삼각형의 둘레 길이를 곱해주면
삼각형의 넓이가 나온다는 거. 2분의 1 반풀로 표현할 수 있는. 그냥 여는 거보다 저 과정들을 유도하는 걸 보면 돼. 요거 때문에 내가 이거 안 했는데 저번을 또 그런 거야. 실제 대부분의 문제는 요거랑 외접원의 관계야. 교과서 나와요. 그리고 여기서 요식을 또 변형하는 거예요. 요식을. 요식을 변형해서 공식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두 개가 나오거든. S는 하고 두 개 옆에 적어놨어요. 근데 그 나오게 된 배경의 공식은 배경이 되는 것은 뭐냐면 사인 법칙이에요. 사인 법칙. 사인 법칙을 변형하는 거야. 각을 변으로, 변을 각으로. 그래서 사인 A는 2R분의 A 이런 식으로 변형할 수 있는 거야. 외워야 돼. 사인 B는 아니면 뭐 사인 A분의 A 해놓고서 변형해야지. 사인 A분의 A는 2R 적어. 요거 바꿔서 사인 A는 서로 바꾸겠다 그랬지. 2R분의 A. 곱한 다음에 나눠도 되는 거고. 2R분의 B. 같은 식으로 하면 여기 B 쓰는 거니까. B 소문자 B니까. 사인 C는 2R분의 C. 여기 C, 여기도 C.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 이게 각을 뭘로 표현해? 변. 각을 변으로. 그래서 삼각형의 종류 구하는 때 우리 앞에서 이제 문제 풀 때 이런 변형을 썼던 거잖아. 그냥 굳이 또 하나 더 한다면 변을 각으로. A는 양변에 사인 A 곱하면 2R 사인 A. A는 2R 사인 A. A는 2R 사인 A. 마찬가지 방식으로 B는 2R 사인 B. 여기 B니까 소문자 B, 명문자 B니까 B는 2R 사인 B. 마찬가지로 C는 2R 사인 C. 그래서 이렇게 변을 뭘로 표현할 수 있다? 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변을 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이 변들을 각으로 표현하는 거지. 각으로 표현하게 되는 거야.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이거는 잘 안 썼지. 이거 잘 안 쓰고 주로 얘를 썼지. 얘를. 각을 변으로 바꾸는 걸 많이 썼던 거야. 각을. 앞에서 문제 풀 때는. 어쨌든 두 개 다 이용해서 공식을 또 하나 만들 수 있어. 이걸 다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에만 갖고 문제 하면 돼. 어차피 똑같은 거야 뭐야. 그러면 여기 변 대신에 아니면 요 각 대신에 변을 집어넣으면 사인 A를 집어넣으면 2R분의 뭐가 되는 거야? A. 여기 들어가면 2R분의 A가 되는 거야. 사인 A, 2R분의 A. 그러면 2R분의 A니까 분모 2랑 2랑 곱하면 총 4고 분모는 R이 되겠지. 그래서 4R분의 A, B, C 이런 식이 하나 만들어지긴 해. 그래, 아까처럼 어떤 삼각형의 내접원의 반지름을 알면 그 반지름에다가 이 삼각형의 둘레 길이를 곱하는 것이 반지름에다가 둘레 길이를 곱해서 2분의 1을 해주면 넓이가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도 이 커다란 삼각형에 외접원이 주어진다면 이 외접원의 반지름과 그 다음에 이거는 3개를 여기는 더한 거고 여기는 3개를 곱한 거네 모양이 A, B, C 그 세 변을 곱한 거 세 변의 길이를 곱한 거를 외접원의 반지름에다 4배에서 나눠주는 거지. 외접원의 반지름에다 4배에서 나눠주면 이 삼각형의 넓이가 나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써서 할 일은 별로 없어. 사실은. 혹시 몰라서 그냥 유도하는 과정들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보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까지 공식을 쓰면 없고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는 뭐 상함수가 많이 들어갈 때는 이런까지 막 써서 문제를 푸는 것도 있었는데 요즘 잘 보이는 것 같지는 않는데 일반 웬만한 문제에 비해서. 또 하나 S는 또 이건 다 뭘로 표현하는 거야? 변으로. 여기서 각을 뭘로 바꿔서 변으로 바꿔서 각을 변으로 바꿔서 변으로 표현하는 거야. 변들이 곱하면 되는 거지. 대신에 이제 반지름이 끼게 되는 거죠. 외접원에 반지름이 끼어서 공식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다 각으로 표현하는 거야. 다 사인 값을 알아야 되는 거지. 다 사인 값을 알아야 되는 거지. 근데 뭐 이 덩어리치를 갖고서 어떤 뭐 문제를 갖고서 모양을 뭐 만들어낼 수는 있어. 얼마든지 문제 특게 있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 흐름은 이해하고 있어야 돼.
자, 그래서 이 B 대신에 2R sin B를 집어넣으면 되지. 여기다 2R sin B. 나머지 하고 다 똑같아. 2R sin B. 얘는 2R sin C. 여기는 2R sin C. 2R sin C. 2R sin C. 2R sin B. 여기다 2R sin C 넣고. 그럼 숫자는 2 곱하기 2인데 4지. 근데 요거 2분의 곱하면 뭐가 되는 거야? 그러면 2가 되겠지. 그 다음에 R 뭐가 있는 거야? 제곱이 있겠지. R 제곱. R 제곱. 그 다음에 sin A, sin B, sin C. 이렇게 그지? 그래서 넣으면 되는 거야. sin B, sin A, sin B, sin C. 극단적으로 한다면 이 표현 자체가 A의 sin 값, 각 A의 sin 값, 각 B의 sin 값, 각 C의 sin 값. 세 개를 다 알기가 쉽지 않지, 실제로는. 각이 예쁘게 나오지 않아. 그래서 이거 갖고 공식에서 문제 널리고 하는 건 아닌데, 다만 이런 모양을 갖고서 변형하는 형태를 만들어낼 수는 있으니까 한번 봐두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런 모양이 있다는 정도는 알아야 된다는 거지. 어쨌든 그렇게 해서 각과 각을 이용해서 넓이를 구하셔야 돼. 근데 그 각은 사실은 각이 아니라 그 각에 대한 사인 값들이지. 사인 값들의 곱이지. 사인 값들의 곱에다가 또 외접원의 반지름을 제곱해서 그랬다고 해요. 하여튼 이 공식들은 교과서에 문제에 따르면 걔는 여기 것들을 이 식을 이용해서 나온 거예요. 이 식에서 내가 사인 법칙에 있는 것들을 이용해서 거기다 대입을 해서 유도된 공식이다 정도까지만 좀 흐름은 알아두면 굳이 필요하다면 나중에 치워넣으면 되는 거지. 변형해서 사인 정리를 다 알아야 되는 거지. 이 공식은 알아야 되는 거야. 어디까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지 기본 공식은 얘기하는 거야. 이걸 혹시 모르더라도 몇 가지 있으면 유도하는데 아무 문제 없다. 자, 거기까지 이제 정리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또 하나 나오는 게 있어. 파생돼서 나오는 게. 여기서 파생돼서 나오는 게. 그게 헤론의 공식이라는 거야. 헤론의 공식. 이게 지금 이제 코사인 정리하고 사인 세타는 사제곱 코제곱이 이제는 거잖아. 사제곱 코제곱은 1이지. 그러면 사인 제곱 세타는 1 코사인 제곱 세타고, 사인 세타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코사인 제곱 세타인데, 얘가 0도부터 180도, 삼각형 같은 경우 0도부터 180도면 얘는 항상 양수나오니까 음수는 빼고 루트 1 코사인 제곱 세타. 그거 적은 거야. 루트 1 코사인 제곱 세타. 요거 두 개를 이용해서 공식을 유도할 수 있다는 거야. 공식. 요것도 지금 정리가 안 되면 잠깐 스탑해놓고 저는 이제 스탑해놓고 정리하고 듣고. 자, 회론 공식이 뭐냐면 이렇게 나오는 거야. S는 루트 S, S-A, S-B, S-C. 근데 이 S랑 이 S는 생각 안 하는데 이건 대문자 S, 넓이를 나타내는 표현인 거고, 얘는 소문자 S라고 생각하면 그냥 소문자 S 같은 표현. 그리고 저 소문자 S는 이렇게 표면 돼. 2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저 소문자 S는 아무 소용한 거 없어. 증명도 아직 안 했어. 요거는 좀 일단 이 교과서 문제 풀고 나서 맨 마지막으로 한번 증명을 해볼게. 증명의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교과서 문제가 있거든. 교과서 문제에서 그거 하고 나서 요거를 다 설명해 줄 거야. 코사인 정리와 얘를 이용해서. 근데 그 문제가 나는 서술형으로 나올 가능성은 있는 문제야. 늘 있긴 하는데 아직까지는 나지 않았어. 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문제거든, 서술형으로. 그래서 그걸 볼 건데, 그래서 이 공식만 외워서 넓이를 구하는 것보다 이 과정이 중요해. 과정 갖고 뭐 하는 거. 그 얘기는
이번 영상이 아니라 다음 영상, 문제풀이 영상이지. 문제풀이 영상에서 맨 마지막에 설명을 해줄게. 이 부분에 대한 얘기. 자, 일단 꼭 궁금한 거는 회로를 잠깐 놔두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이제 맨 밑에 보면 높이가 같을 때 밑변의 길이의 비를 이용한다. 이 얘기는 뭐 마찬가지지. 삼각형이 높이가 같으면 기본이야 이거는. 높이가 똑같이 5로 같아. 5로 같아. 근데 얘는 길이가 3이야. 이 길이가 이게 좀 이상하지만 그림이. 그러면 넓이도 몇 배가 된다? 2배가 된다는 거지. 공식을 쓰면 항상 삼각형 넓이 2분의 1 밑넓이잖아. 3 곱하기 5고 얘는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5가 되는 거지. 저 생각하면 돼, 밑넓이를 항상. 그럼 당연히 여기다 몇 배 주겠어? 몇 대 몇이냐 그러면은 얘는 같은 방이 빼고 여기다 결국 3에다 몇 배 주면 2배를 해주면 여기 되는 거지. 아니면 얘네 얘 해주면 얘 같이 약분되고 3대 6이니까 몇 대면 1대 2가 되는 거지. 그래서 넓이의 비는 밑변의 비랑 같다. 높이가 같을 때. 물론 반대로 이제 밑변이 같을 때 높이의 비가 넓이의 비랑 같다. 똑같겠지. 공식을 한번 생각해보면. 이거 다 중학교 때 배웠던 기본 내용이에요. 그거 적어놓은 거고. 그 다음에 닮은 비일 때 닮은 비의 제곱비가 넓이가 된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지. 모든 걸 다 두 번 들리면 왜 그러냐면 비가 닮은 비야. 하나는 3이고 높이가 하나 4이면 그런 게 있는데 두 배 늘린 거지. 두 배 3 곱하기 2 4 곱하기 2. 그러면 이 닮은 비는 얘하고 얘가 다 1대1이니까 닮은 비는 1대2라고 부르는 거지. 1대1이라고 부르는 거잖아. 근데 넓이 비는 당연히 얘는 2분의 1에 3 곱하기 4가 되는 거고 얘 넓이는 2분의 1에 얘 곱하기 얘인데 내가 손을 약간 바꿀게. 3 곱하기 4 곱하기 2 곱하기 2라고 적어야 되겠지. 3 곱하기 2 곱하기 4 곱하기 2인데 3 곱하기 4, 2 곱하기 2 이렇게 되는 거지. 이 부분이 얘랑 어떻게 되는 거야? 같게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다가 얼마 해야 되냐? 그럼 이만큼 곱해주면 되는 거지. 이게 사실은 여기 2배 한 거, 여기 2배 한 거. 그거에 2번 곱한 거지. 그러니까 제곱비가 되는 거야. 그래서 몇 대 몇이냐면 얘하고 얘 넓이는 1의 제곱 대 뭐 예를 들어 2의 제곱 즉 1대 뭐가 된다? 4가 된다. 이렇게 보면 이건 중학교 때 나오는 얘기지. 그래서 항상 도형의 삼각형 넓이 나오면 특히 삼각형 두 개에 대한 넓이라든가 다른 두 개가 나오면 밑변이 같은지 높이가 같은지도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거야. 아니면 밑변도 2배, 밑변은 2배, 높이는 3배. 그럼 토탈 2 곱하기 3, 총 6배가 돼. 꼭 같을 때만 되는 건 아니고 확장시키면 얼마든지 가능하지. 왜냐면 닮으면 아니겠지. 얘가 2배를 해주면 걔 3하고 근데 얘는 2배로 늘린 거야. 3 곱하기 2. 그러니까 너무 기계적으로만 외우지 말라는 거니까 생각만 하면 닮으면 다 이게 되는 거지. 얘는 2배로 늘은 거, 얘는 3배로 늘은 거야. 왜 삼각형 넓이 2분의 1 3 곱하기 뭐였지? 여기 이 넓이 S가 되는 거야. S라고 한다면. 근데 이 넓이는 2분의 1에 밑변 곱하기 높이잖아? 3 곱하기 5 곱하기 순서 바꾼 거야. 얘랑 곱하는 건데 3 곱하기 5 곱하기 2 곱하기 3. 그럼 원래 제 넓이가 S잖아. 저 넓이에 몇 배 되는 거야? 6배 하지 말고 2 곱하기 3배. 가로 2배, 세로 2배. 그 모든 건 이 넓이 공식 가장 기본적인 거야. 이걸 생각해보면 몇 배가 되는지 알 수 있다는 거지. 가로 몇 배가 되고 세로 몇 배가 되면 전체 넓이는 몇 배가 늘어나는지 그 전까지 몇 배가 되는지는 저 공식을 써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닮으면 가로도 2배, 세로도 2배. 그러니까 2의 제곱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뭐 밑변이 같을 때는 똑같으니까 거기는 곱하기 1이잖아. 곱하기 1. 곱하기 이거 높이만 곱하기 몇 배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게 다른 게 아니라 다 똑같은 걸로 보면 돼. 하나로 생각하고 그거는 저걸 가지고 생각하고 이렇게 한 넓이를 S로 봤을 때 나머지 변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얘네들은 그대로 여기 있는 것 중에서 저 모양들을 바꿔내고 남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이해가 되는 거지. 그래서 뭐 밑변이 같을 때, 높이 같을 때, 아니면 닮음이 아니지만 뭐 2배, 3배 되든
다 동일하게 제로 생각하면 몇 배 늘어나는지 알 수가 있겠네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자, 삼각형 넓이 할 때 그래도 기본적으로 2개 이상의 삼각형이 나왔을 때 2개 이상의 삼각형 넓이의 비를 분석하는 거를 얘기한 거지. 그리고 사실 넓이의 비를 알게 되면 또 길이의 비하고 관련된 거거든. 그래서 비 아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아서 밑에다가 더 달아놓은 거야. 거기까지. 자, 여기까지 기본 이론을 마치고 이제 문제를 풀어볼까요? 그 뒤에 가면 일단 넓이 문제가 한 장 있는데 이 한 장과 앞에 우리가 빠뜨려 지나온 게 있어. 교과 순서를 바꾸는 바람에 그 순서대로 돌아가서 이렇게 할 거야. 그때 이제 요것도 나와. 요것도 나오고 요것도 나오게 돼. 요 해놓은 것은 얘도 나오게 돼. 돌아가서 보면 가장 기본적인 여기 이제 그 다음 페이지는 얘만 갖고 푸는 거고, 얘만 갖고 푸는 거고, 여기 근데 교과서에서는 맨 앞부분이거든. 여기 그 맨 뒤에 있는 지금 마지막 한 장. 그래서 걔가 나오고, 그 다음에 변형된 거 얘가 나오고, 사인 공식 배운 다음에 얘가 나오고, 코사인 공식 배운 다음에 사실 코사인 정리 핵심입니다. 코사인 정리 배운 다음에 이 해동 공식과 관련된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흐름대로 가면서 한번 쭉 볼 거야. 자, 일단 영상 여기서 멈추고 다음 영상에서 문제로 얘네들을 확인해 볼게요.